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온디바이스 AI 상승 랠리 속에서 제주 반도체보다 이 기업 1월 더 많이 오를 겁니다. 1월에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 속에서 지금까지 강한 상승을 보였던 제주 반도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오늘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이슈와 함께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준비한 만큼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종목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9,570여 분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셨고요. 1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한 채널인 만큼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답드리기 위해서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집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로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 모든 분들께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리포트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월에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일정이 있죠. 삼성의 갤럭시 S24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 맞춰서 AI 기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디지털 아바타 생성 기술을 새롭게 공개하면서 이 AI 기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애플은 자사 홈페이지에다가 동영상 클립 속 인물을 몇 분 만에 디지털 아바타로 전환할 수 있는 생성형 AI 도구 HUGS를 프로젝트를 공개합니다. 이 HUGS는 AI를 통해서 사람의 실제 모습을 카메라로 스캔하고 아바타를 생성해서 다른 영상이나 혹은 가상 환경에 배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카메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 카메라로 체크하면 되고요. 3D 3차원 스캐닝 장비가 없어도 50에서 100프레임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은 인물을 30분 만에 디지털 아바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을 이번에 선보이게 됩니다. 앞으로 이 기술을 시작으로 AI 기술들이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왜?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정체가 보여왔는데 그 정체를 뚫어줄 새로운 핵심적인 키워드가 AI 기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플이 이런 기술들을 쏟아내다 보니까 시가총액 사상 최고 기록 보유자인 애플이 내년 말에는 4조 달러를 달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2조에서 3조까지 가는데 한 3년 걸렸거든요. 근데 3조에서 4조까지는 1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애플의 주력인 아이폰이 내년에 대규모 업그레이드 수요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붐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스마트폰이 많이 팔렸을 때 부가적으로 매출이 날 수 있는 서비스 부분 매출도 증가세가 나오면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낙관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핸드폰을 하나 쓰던 사람들이 2개, 3개씩 쓰지 않죠. 결국에는 스마트폰을 교체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포화 상태에 일러 있는 지금 최근 수년간 성장이 부진하긴 했지만 이번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수요 하락세가
기대된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스마트폰의 수요가 서비스 매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에다가 어떠한 AI 기술들을 넣을지, 그리고 그 온디바이스 AI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AI 기술들을 계속 쏟아낼 거고요. 그러한 AI 기술들을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과 중국도 서로 무역 분쟁을 진행할 때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무역 분쟁이 진행되고 있죠. 앞으로 시장의 패권은 반도체가 가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미중 반도체 전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중국 정부가 애플, 아이폰 등과 함께 외산 스마트폰 사용 금지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애플이 인도와 베트남 등 공장을 옮기면서 탈중국에 앞장서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애플을 시장에서 내쫓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현재 시장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애플의 전체 매출 가운데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0%입니다. 즉 중국 시장을 놓을 수가 없는 애플 입장에서는 이러한 협박이 먹힐 수가 있고요. 중국은 협박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미국이 계속 견제하다 보니까 중국이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에 집중하면서 자국산 주요 부품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을 선보이는 성과들도 하나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가 진행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중국 이러다가 반도체 독립하겠다, 규제 더하자라는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 13개를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 추가하게 됩니다. 이 명단에는 반도체 장비 기업인 PNC 시스템과 전자제품 부품 회사 등 기술 기업들이 10개 정도 포함이 됐고요. 이게 왜 그러냐? 지난 8월에 화웨이가 7나노미터 반도체가 들어갔던 스마트폰 메이트 프로 60을 출시하면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얘네 7나노에 대한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네 라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한테는 저사양 반도체 수출도 하면 안 된다 통제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규제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게 시장에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자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만큼 반도체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중국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대다수의 국가들이 하고 있죠. 앞으로 이 반도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반도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뒤처질 수가 있다. 국가에 대한 경쟁력이 밀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미국의 규제 강화 속에서 반도체 자립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중국 제조 허브 광둥성이 새로운 반도체 기금을 조성합니다. 돈을 모아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거겠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광둥성 정부가 110억 위안, 한화로 약 2조 원 규모의 광둥 반도체 직접 회로 산업 투자 펀드 2를 설립했다라고 전달하고 있고요. 2020년 12월에는 100억 위안 규모의 광둥 반도체 직접 회로 산업 투자 펀드 1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에 이어서 2를 이번에 두 번째로 반도체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얘네가 지금 이것 말고도 지난 4월에도 91조 원 규모에 달하는 약 40개의 중요 반도체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반도체 쪽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요. 그 성과들이 아직 눈에 띄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투자가 진행되다 보면은 반도체에서 중국이 가지는 위상이 점점점 늘어날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만 투자할까요? 일본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의 반도체가 이번에 몰락을 했죠. 반도체 호황기를 이끌었던 도시바가 74년 만에 상장 폐지가 결정이 납니다.
얘네가 뭐 하는 회사냐? 1992년도에 삼성전자한테 낸드 플래시 기술을 전수할 만큼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2조 원을 높여서 기재하는 회계 부정을 하고요. 미국 원전 자회사의 손실도 발생하고 메모리 사업까지 매각하면서 성장 동력을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즉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도 한순간 삐끗하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한때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은 1988년도 50%가 넘는 점유율에서 2021년도 기준에서 6% 수준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의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도 반도체 투자를 희망한다라는 어필을 했고요. 삼성이 응답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요코하마시에다가 3,600억 원 규모의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을 건설을 결정합니다. 여기에 3,600억이 들어가는데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 투자액의 절반인 1,800억 원을 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보조해 줄까요?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18일에 관리총조에다가 삼성전자, TSMC, 인텔 싹 다 반도체 업체들을 모아놓고 일본한테 제발 투자 좀 해달라라고 호소를 합니다. 즉 일본이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고성능화에 필요한 패키징 기술의 연구 개발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서 100여 명의 반도체 기술자들을 채용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전문자들이 기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은 앞으로 일본에서의 반도체 기술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평가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일본도 해외에다가 돈을 쏟아부으면서 반도체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자립이 현재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 어때요? 동맹을 준비하고 있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한 해 동안 지구 약 5바퀴 이상을 돌면서 13차례에 걸쳐 15개국을 방문해서 세일즈 외교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과 한국으로의 투자 유치 관련 일정을 집중적으로 잡아서 실질적으로 40조 원에 가까운 투자 유치와 함께 반도체 동맹,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까지 성공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일본 방문을 통해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도 해소를 하고요. ASML,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의 첨단 노광 장비 수급 효율화라는 호재를 가지고 온 만큼 2024년도에 반도체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이게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통해서 개선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반도체 흐름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이재용 회장이 돌아왔을 때 순방에 대한 성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재용 회장은 반도체가 90%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투자가 진행될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얼마나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경견 사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D램이나 로직 반도체에서 ASML의 반도체 장비를 잘 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답변합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장비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 입장에서 튼튼한 우군을 확보했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앞으로 AI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현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반도체가 가장 먼저 주목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준비하고요. 앞으로 1월 달부터 나올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를 필두로 반도체에 대한 시장 커지고 투자도 늘어나는 만큼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종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종목은 바로 태성입니다.
태성은 PCB 공정 자동화 설비 기업으로 고성능 PCB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현재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 그리고 폭스콘의 자회사인 펀징 등 세계적인 PCB 제조사한테 지속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고성능 프리미엄 기판에 대한 수요가 커지겠죠. 왜냐? 당연히 온디바이스 AI로 인해서 스마트폰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노트북에 적용되면 될수록 그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보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더 주목했던 이유가 뭐예요?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엔 찍어봤자 10,000개인데 스마트폰 반도체 같은 경우엔 찍었다 하면 억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에 따른 수혜를 태성이 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시장 속에서 앞으로 커지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종목군들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AI와 로봇에 대한 내용들도 주목하셔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집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여러분들께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게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완료했다. 작동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컨텐츠들이 나올 겁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좌측에 있는 회원가입 그리고 약관 동의 후에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총 4가지를 적으실 수 있도록 나올 겁니다.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나 서울특별시 뭐 땡땡구 집주소와 같은 개인정보 안 적어도 되냐? 개인정보 적으실 필요 하나도 없고요. 최소한의 정보만 이용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안에 있는 모든 컨텐츠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이 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까지 마치셨다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 세 번째에 있는 반도체 AI 로봇 총 정리집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클릭하신 상태에서 해당 컨텐츠까지 클릭하시면은 PDF 파일로 제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 해 놓았고요. 해당 컨텐츠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인 만큼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직접 단기간에 시세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정리해서 단기 급등주를 급등 추천주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단기 급등주와 핵심 자료집을 함께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뉴스 나올 겁니다. 그 뉴스에 따른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장전 급등 뉴스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과 그 종목에 대한 이슈들을 정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장 시작 전에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급등주 분석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컨텐츠 이용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준비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와 그 컨텐츠와 함께 볼 수 있는 자료집을 제공해 드렸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다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